안녕하세요.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세를 넘게 살다 보니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말이지요.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인생의 노른자이는 60에서 75세 사이였습니다라고요. 하지만 그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50세라는 고개입니다. 공자께서는 50세를 가리켜 지천명즈天命이라 하셨죠. 하늘의 명을 깨닫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50세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뜻을 살피기는커녕 내 곁에 엉킨 인간관계의 실타래를 푸느라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른 채 살아갑니다.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체면치레, 그렇게 남의 눈치를 보며 살다 보니 정작 내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은 커다란 가방 하나를 들고 떠나는 여행과 같습니다. 인생의 전반전, 즉 30과 40에는 그 가방에 무엇이든 담으려고 애를 씁니다. 지식도 담고 돈도 담고 사람도 담습니다. 가방이 무거울수록 내가 성공한 것 같고 내 삶이 풍요로운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요. 하지만 50세라는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가방을 열어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는 이미 상해서 냄새가 나는 인연도 있고 나를 무겁게 짓누르기만 할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돌덩이 같은 관계들도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60세, 70세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운이라는 것은 맑은 물과 같아서 통로가 막혀 있으면 흐르지 못하고 고여서 썩게 마련입니다. 50세 이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불필요한 관계를 잘 덜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인간관계의 청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정직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것을 참고 견디며 삽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가 남인가라는 말들로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고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배려는 나 자신을 먼저 아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무거운 인연들을 억지로 짊어지고 가는 것은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학대이자 남은 생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 많은 분이 50세가 넘으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기운이 없다고들 하시지요. 저는 그것을 단순한 노화의 증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너를 힘들게 하는 인연들로부터 너 자신을 보호해라 라는 메시지인 셈이지요. 마음의 무게가 몸의 병이 되는 법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차가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더 가치 있고 평온한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입니다.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한때는 소중했지만 지금은 나를 갉아먹고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기한이 다한 것입니다. 운기가 막혀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고 마음이 늘 허전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청소할 때입니다. 내 마당의 잡초가 무성하면은 꽃이 필 자리가 없듯이 내 삶의 주변을 어지럽히는 관계들을 정리해야만 비로소 행운이라는 귀한 손님이 찾아올 자리가 생깁니다. 100년을 살아본 노 교수의 진심 어린 충고라 생각하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50세, 당신의 인생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당신의 삶은 지금부터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할 첫 번째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력과 운기를 앗아가는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100년 넘는 세월을 살며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보니 신기하게도 만나고 나면 마음이 맑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단 10분만 대화해도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에너지를 비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기운이 넘쳐서 그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 받아주고도 하룻밤 자고 나면 회복이 되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내 영혼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면 정작 나 자신을 돌보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쓸 힘이 남아나지 않게 됩니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사람은 끊임없이 신세 한탄을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만나자마자 남편 흉, 자식 걱정, 세상 탓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꼭 한둘씩은 있지요. 처음에는 동정심에 들어주고 위로도 해줍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겠니 하며 맞장구도 쳐주지요. 하지만 50년 넘게 살아보니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두운 감정을 쏟아낼 감정 쓰레기통을 찾고 있는 것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부정적인 말들은 보이지 않는 독소와 같습니다. 그 독소는 공기 중에 퍼져 당신의 운기를 오염시킵니다. 운이라는 것은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따라 움직이는데 늘 어둠 속에서 타인만을 원망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운 또한 그 어둠 속에 갇히고 맙니다. 말이 시가 된다는 우리네 옛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또 한 부류는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며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라며 충고의 탈을 쓰고 비수를 꽂는 이들이지요. 네 나이에 그걸 해서 뭐하겠니? 그냥 하던 대로 해라 같은 말들로 당신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흔히 오지랖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사실 이것은 아주 무례한 침범입니다. 50세는 새로운 자아를 찾아야 하는 소중한 시기인데 이런 이들의 말에 휘둘리면은 당신의 가능성은 싹도 틔우기 전에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60세에 글을 쓰기 시작하고 90세가 넘었어도 강연을 다닐 때 이제 그만 쉬지 왜 그렇게 사느냐며 비아냥대던 이들이 있었지요. 만약 제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성장을 기뻐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불행을 안주 삼아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드는 사람은 인연의 명단에서 과감히 삭제하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대판 싸우거나 절교를 선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50세의 지혜는 우아한 거리두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 정중하게 화제를 돌리거나 내가 요즘 마음 공부 중이라 부정적인 말은 듣지 않기로 했네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전화 횟수를 줄이고 만남의 간격을 넓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쁜 운은 사람을 통해 오고 좋은 운 역시 사람을 통해 옵니다. 내 곁에 시기, 질투,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을 두고 어찌 복이 오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50세 이후에 운을 틔우는 첫걸음은 내 마음의 정원에 잡초를 심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고독이 괴로울지 모르나 나를 파괴하는 관계 속에 있는 괴로움보다 훨씬 낫습니다. 고독은 당신을 성숙하게 하지만 잘못된 인연은 당신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귀한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그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밝은 기운을 알아봐주고 함께 있을 때 웃음이 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비워두십시오. 그것이 50세 이후 당신의 운명을 비단길로 만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으로 접어드는 50세가 되면 우리는 참으로 묘한 심리적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젊은 날의 열정은 조금 식었지만 대신 그 자리에 타인과 나를 끝없이 저울질하는 비교의 습관이 자리 잡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지켜보니 중년의 불행 중 절반 이상은 바로 이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를 부추기는 관계들이야말로 우리가 두 번째로 정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삽니다.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는 왜 제자리인가? 저 친구 자식은 대기업에 갔다는데 우리 애는 왜 저럴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지요. 문제는 이런 비교를 은근히 부추기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드는 이른바 자랑질 친구들입니다. 오랜 동창이라는 이유로 혹은 이웃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자기 자랑을 묵묵히 들어주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저를 찾아와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친구들을 만나면 즐거워야 하는데 갔다 오면 마음만 답답하고 제가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저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네를 초라하게 만드는 자리는 자네를 위한 자리가 아니네.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감정의 소모일 뿐이야 라고 말이죠. 50세 이후의 운기는 자족지족하는 마음에서 솟아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 삶의 속도를 인정할 때 비로소 평온함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집값이 얼마 올랐네, 외제차를 샀네, 자식이 고시에 합격했네 하며 당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운기는 사정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은 영혼의 암세포와 같아서 그것이 내 안에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 기의 흐름이 막히고 만사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들을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과의 거리를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인생을 구경하느라 정작 당신의 소중한 후반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껍데기 인연 100명보다 당신의 낡은 구두를 보고도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넬 수 있는 진실한 인연 한 명이 훨씬 소중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시기심을 우정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고 은근히 찬물을 끼얹거나 깎아내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운이 좋았네. 요즘은 그런 거 아무나 다 하더라. 같은 말로 당신의 기쁨을 훼손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운을 가로막는 벽과 같습니다. 50세 이후에는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랄 수 있는 사람만 곁에 두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우리는 흔히 인맥이 자산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으면 인맥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맥은 과감히 손절이 아니라 졸업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고마웠네. 하지만 이제 우리의 길은 서로 다르구먼 하고 속으로 조용히 작별을 고하십시오. 체면 때문에 혹은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 그런 관계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그 빈자리는 반드시 더 좋은 기운으로 채워집니다. 시기심 가득한 이들이 떠나간 자리에는 당신의 내면을 채우는 평온함이 깃들 것이고 그 평온함이야말로 최고의 운을 불러들이는 자석이 될 것입니다. 남의 인생을 연기하려 하지 말고 오직 당신만의 무대를 가꾸십시오.
다른 사람의 박수 소리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삶에 박수를 칠 수 있을 때 하늘도 당신에게 복을 내리는 법입니다.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 당신의 고유한 향기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50세 이후 대운을 맞이하는 가장 품격 있는 자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아프고도 어려운 정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가족,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것은 인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기대와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헌신적이지요. 50세가 되기까지 당신의 삶은 오로지 자식을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였고 내 노후보다 자식의 뒷바라지가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50세라는 고개에 서서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그 헌신 뒤에 혹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보상심리가 숨어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길 바라고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 믿으며 여전히 그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100년을 살며 수많은 가정을 지켜본 결과 중년 이후에 가장 큰 불행은 바로 이 끊어내지 못한 탯줄에서 시작됩니다. 50세 이후에 운을 틔우려면 이제 자식을 내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완전히 놓아주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과도한 에너지를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자식의 자립심을 갉아먹고 부모인 당신의 노년은 불안하게 만듭니다. 운기는 스스로 일어설 때 강해지는 법인데 부모가 자식의 운을 대신 짊어지려 하면 양쪽 모두의 운이 막히게 됩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아름다운 거리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서로의 가지가 엉키지 않을 만큼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햇빛을 가리고 뿌리가 엉켜 함께 말라 죽고 맙니다. 50세가 넘은 부모와 성인이 된 자식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되 간섭하지 않고 지켜봐주되 대신 살아주지 않는 것. 그것이 50세 이후 부모가 가져야 할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이자 지혜입니다. 또한 형제나 친척 간의 관계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한국 사회에서는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요구를 견디거나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핏줄인데 어떻게 매정하게 구느냐는 말에 휘둘려 당신의 경제적, 정신적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연입니다. 덕덕을 베푸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위태롭게 하거나 마음의 병을 만든다면 그것은 더 이상 덕이 아니라 미련일 뿐입니다. 운은 마음이 편안할 때 찾아옵니다. 집안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군가에게 과하게 의지하고 있다면 대운다운이 들어올 문이 닫혀버립니다. 50세 이후에는 효도받는 부모가 되려 하기보다 자기 삶이 즐거운 노인이 되려 노력하십시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들은 비로소 심리적인 자유를 얻고 효도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되찾으십시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가 아니라 김영석이라는 한 인간으로서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무엇을 꿈꾸는지 고민하십시오.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품격 있고 즐겁게 살아가는 부모의 뒷모습입니다.
내 마음의 방에 가득 찼던 자식 걱정, 친척들에 대한 섭섭함을 하나씩 밖으로 내어놓으십시오. 그 빈자리에 당신의 취미를 채우고, 당신의 배움을 채우고, 당신의 평화를 채우십시오.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질 때 당신의 얼굴에는 인자한 빛이 돌고 세상의 좋은 기운들이 당신을 향해 모여들 것입니다. 50세, 이제는 타인의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길을 가볍게 걸어가십시오. 이제 우리는 인생의 큰 고개를 넘어 마지막 정거장에 도달했습니다. 3가지 인연을 정리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생소한 감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간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썼던 마음의 공간, 남과 비교하며 초조해야 하던 시간의 공간, 그리고 자식에게 매달리며 비워두었던 영혼의 공간이 비로소 깨끗하게 비워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비어있는 상태를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비워야만 비로소 진짜 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50세 이후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이 비워진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고독의 향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아는 상태입니다. 이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풍파도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운의 보호막이 생깁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당신의 정돈된 삶을 방해하려 든다면 그저 잔잔한 호수가 되십시오. 호수에 돌을 던지면 잠시 파문이 있지만 돌은 이내 바닥으로 가라앉고 호수는 다시 고요해집니다. 그 돌을 맞서 던지려 하지 마십시오. 50세가 넘은 이의 품격은 반응하지 않는 힘에서 나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의 악인은 갈 곳을 잃고 결국 그 주인에게로 되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군을 막고 복을 지키는 최고의 방어설입니다. 이제 남은 생은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며 사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맑은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정갈하게 차린 소박한 식사, 산책길에 만나는 이름 모를 들꽃과의 대화,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기질을 만듭니다. 제가 100세가 넘어서도 강연을 하고 글을 쓸 수 있는 비결은 특별한 보약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그 습관에 있습니다. 공부도 멈추지 마십시오. 50세는 배움을 끝내는 나이가 아니라 내가 정말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혹은 악기를 다뤄보는 것, 이런 지적인 자극은 영혼을 젊게 유지해주고 치매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격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인격이 깊은 사람 곁에는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운이 따르는 삶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0세라는 나이는 결코 저무는 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 중 가장 뜨거웠던 열기를 식히고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장 아름다운 노을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누구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오직 당신의 영혼이 기뻐하는 일을 찾으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관계의 정리를 실천하신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경쾌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은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면은 당신이 가는 길마다 복부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인생은 짧다면 짧지만
즐기기엔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온 우주도 당신을 돕기 시작할 것입니다. 100년의 세월을 건너온 이 늙은이의 말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빌며 평온하고 풍요로운 후반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